새해 들어서서 연말부터 지난달부터 뭔가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는 세우셨죠? 조금 아까 뭐 다 새해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시던데 꿈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새롭게 된다는 게 진짜 무슨 뜻일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항상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본질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기능을 익히고 사업하는 방법을 배워도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듯이 아무리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을 익힌다 하더라도 그 습관을 익히는 사람의 영순위가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그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여러분 1만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서 성공해요? 1만 시간이 어떤 일을 1만 시간을 몰입한다고 그래서 김연아처럼이나 박지성처럼 돼요?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럼 1만 시간의 법칙은 허상이냐? 아니 그렇질 않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은 필요 조건이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1만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10년, 20년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건 객관적 상황이 아니에요. 철저히 주관적 상황이지. 그러니까 애텀이라는 회사는 객관적 상황이죠. 이론이고 이념이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애텀이라는 건 박강길 회장님께서 당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 놔서 정말 환상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환상이에요. 어떻게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환상이에요. 환상. 저도 네트워크에 가능한 조금 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터미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애터미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애터미 하는 사람의 문제점이에요. 각자의 문제점. 그걸 정확히 좀 알고 그 위에 그걸 알고 그 본질이 쓴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어에도 나오듯이 모든 부와 지위와 명예는 그 밑바닥이 뭘로 돼 있어야 되냐? 정직과 진리로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허상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애기 철학이 나오는 거고 젖사 철학은 안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해에 대해서 새롭게 됐다는 의미는 새로운 무슨 마케팅 기법을 배우고 새로운 비법을 배우고 우리 제 전체 그 라인의 그 연합으로 하는데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최낙균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최낙균 사장님하고는 친하거든요. 제가 하이레믹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강의를 한번 청해서 그 양반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애터미는 비법이 있대. 그래서 강의 중에 강의 듣다 말고 이게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또 비법이 있다 그러는 거야? 들어보니까 애터미의 비법은 비법이 없는 게 비법이래. 나 참. 명언이더만. 비법 없는 게 비법이에요. 그냥 다시 얘기해서 성공이라는 거는 신비한 것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꾸 뭘 새로운 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지. 새해 들어서는 올해만큼 그 의미를 좀 알고 가자.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뭔가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그건 이제 각자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성공의 8단계도 있고 에이코아도 있고 뭐 초기 3개월도 있고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를 안다고 그래서 그거대로 실천하려고 애쓴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야. 그럼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할 거냐 이거지. 저기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탕자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직도 젊고
쌩쌩한데 아버지 나 내 유산 내놔 내 거 내 목 내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놈 이러다 나가서 다 나쁜 길로 빠지고 망할 텐데 그래서 설득해도 안 돼. 자식 못 이겨요 부모가. 아니 자식 놈들이 좀 더 커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봐 아버지 엄마 우습게 알지. 지가 지 말이 옳다고 그러고 아무리 설득해도 잘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유산 몫을 줘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허렁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뭐 해다 다 망해먹죠. 주색잡기에 술에 얼마나 좋아. 나중에는 다 거지가 돼서 먹을 거 없어. 완전히 거지가 됐을 때 그때서야 깨우치죠. 많이 힘들어 봐야 알아요. 고난이라는 건 상당히 사실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면 못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긍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돼도 망해요. 하지만 긍정적 상황이 됐을 때 밝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밝은 의식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자족하는 걸 알고 있냐 이거지. 만족에 감사함에 감사함. 성공의 원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왜 서로 다투고 있는지. 어차피 이건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건데. 하나씩 어떤 시간 나는 대로 짚어드릴게요. 한번 연구해 봅시다요.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기한테 찾지 않고는 잠시만요. 할렐루야 목사님, 네. 할렐루야. 네네네. 차 한잔 마시는 중에 대답을 하셔서 1초 멈췄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카톡 보내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지금 강의 중이고 12시쯤 끝나요. 네. 열심히 강의하시고 보시고요. 네네. 그 증권면에서 예배드리던 형제 하나가 목사가 됐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이한테 보낸 거를 네. 장로님도 강의 중에 말씀을 좀 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입에 칼을 물고 하시라고 네. 그거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아주 나를 그냥 염려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 그 탕자 애들처럼 그렇게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의대로, 지 지식대로, 지 똑똑함대로 살아보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깨우쳤을 때 남의 집에 옆집에 돼지우리 가서 돼지 먹이락도 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 뭐 배고프고 너무 굶어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근데 그 돼지우리간 돼지 주인한테 이제 농장 주인한테 매를 맞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의 머슴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머슴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머슴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낮아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밝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변해요. 그걸 디딤돌 삼아서 그게 걸림돌을 삼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그래 이거 이럴 줄 알았다니까 막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나한테는 왜 저런 스폰서만 생기지? 나한테 왜 저런 파트너만 생기지?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어떤 잘못된 걸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생각 안 하고 남한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남 바꿀 수 있어요? 자기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남을 바꿀 생각을 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를 바꾸세요. 세상 변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변하시면 세상 변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죠. 그런 아들을 돌아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깨우쳤다고 그러죠. 원래대로 돌아왔다. 야, 이제 새롭게 바뀌었어. 야, 저 집 아들 이렇게 나가서 헤매고 오더니 사람이 변했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그거에 새롭다는 뜻은 그런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처음으로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양심을 주어놨고
우리들에게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위인전이라는 책을 사주고 위인전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인전은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책이 아닌 거 아시죠? 위인전은 나라나 전 세계인이나 국민이나 무슨 이웃이나 형제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한, 자기를 내버릴 만큼 헌신봉사한 그런 사람들을 쓴 책이 위인전이잖아요. 그거를 배우라고 그 책을 줬는데 그 책은 읽고 나서 진짜 훌륭하다. 나도 보고 배워야지. 머릿속으로는 알고 학교 들어가서 경쟁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옆에 놈이 굶어 죽든 말든 나만 많이 벌고 나만 많이 승진하면 되고 경쟁 사회에서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직급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우선 사람이 사람답게 되지 않으면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애터미 같은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로는 잘하지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매출을 많이 띄우는 사람이 1등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치약 칫솔 파는 게 어려워요? 2,900원짜리 990원짜리 뭐가 어려워요? 사람만 모여있으면 저절로 쓰는 건데 팀워크요.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이 저희한테 계실 때 저희한테 계속 가르쳤던 게 뭐예요? 인문학이잖아요. 그게 따뜻한 마음. 그거 아니? 관계, 사랑, 기부, 헌신, 봉사하는 거 그런 거 가르쳤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긴 배우는데 좋은 거라고 느끼면서 그거를 실천 안 하면 꽝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했을 때 내 결과를 내주는 건 행이요. 행.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 그 하늘나라가 살 수 있다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교회는 다니면서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바깥에 나와서 하는 행동에 보면 어떨 때는 시장 잡배보다 더 못한 행동하고 말투를 쓰니까 교회가 욕먹고 그런 거예요. 애터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애터미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야 이거 된다 그러고 그걸 중시하면서 애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젖소 철학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직급 가기 위해서 자기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베팅을 하게 되고 베팅의 의미도 몰라. 도전의 의미도 모르더라고. 참 그게 어떨 땐 갑갑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가 본질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논어에도 나와요. 군자무번 본립도생이라고. 이거 없이는 여러분이 본질의 문제를 먼저 체크하지 않아 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는 여러분이 해도 참 많이 힘들어요. 많은 고난에 겪어야 돼요. 그래서 겪을 만큼 겪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럼 빨리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을 좀 많이 보세요. 책을. 돈 버는 책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저 이성현 박사님이 저한테 권해준 책이 조조, 유비 이런 책이에요. 그 책 보고 그 사람들이 그 험난한 세상 그 삼국시대 때 서로 싸움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중국을 3분의 1 차지할 만큼 성공했는가를 나오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그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임상옥이라는 거상이 있어요. 그 드라마도 나왔었는데 그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어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그게 알긴 알잖아.
아는 거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걸 가슴에 새기고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는 리더는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리더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영향력은 존경심에서 나와요. 존경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덕목에서 나와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럼 덕이 뭐냐 이거지. 평소에 늘 겸손하고 오래 참고 누가 뭐래도 참는 게 참 중요해요. 자극과 반응 사이를 넓게 하는 거. 아무리 내가 우리 집에 10년 동안 키운 내 강아지도 나를 사랑하는 강아지도 나만 보면 껌뻑 죽는 강아지도 집 밥 먹을 때 건들면 나 물어요. 짐승은 동물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가 없어요. 사람만이 있어요. 사람만이.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를 좀 길게 해서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넌 안 그랬냐? 이렇게 똑같이 그냥 금방 대들지 말고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너무 그 광범위해요. 인문학이라는 건.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수학 공식이나 아니면 그 무슨 공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요건 요렇게 몇 미리 딱딱딱 잘라서 논리적으로 딱 얘기해서 끝난다면요. 설계 도면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이건 설계 도면은 없어요. 방향은 있어요. 방향은. 하지만 방법은 없어요. 근데 방향 속에 들어가면 방향 속에서 방법은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그게 성공의 8단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힘드냐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44년째 됐고 결혼하기 전에 9년을 연애했으니까 우리 집사람 만난 지가 50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맞는 게 없어요. 뭐 얘기해요? 서로 양보하며 서로 인정해주고 참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로워진다는 것은 원래 나로 돌아가는 것, 원래 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 호스트께서는 이 사진을 전체 화면에 나오게 해주세요. 제 얼굴만 나오지 말고, 응? 전체 화면에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쳐다보고 하려니까 되게 쑥스러워 지금. 그게 안 되나? 네네. 그거를 오른쪽 위에 보면은 보기에서 이제 갤러리 보기가 있는데 그걸로 해주시면은 아, 나옵니다. 갤러리 보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구나. 내가 이걸 잘 못해. 그래도 한 달에 1억 벌걸랑? 그래도 한 달에 1억은 벌걸랑?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혼자 묵상해 보세요.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유능한 집사로 전락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팀장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방향이 쓰고 내 마음이 변해가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환해지고 감사함이 생겨요. 맞다. 사지 육신이 멀쩡한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봐라. 한국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루 3끼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하루 3끼는 먹어요. 하루 3끼. 옛날 우리 노인네들 하루 3끼 쌀밥만 먹었으면 원이 없다고 그랬어. 원이. 신발장이 무슨 신발장이 있어. 신발이 있어야 신발장이 있지.
요새 사람들이 왜 만족을 못하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함이 나와야 만족해요. 만족하면 긍정적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많고 현재 사는 게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상대적 비교로 인해서 나는 벤츠 S500짜리 못 타고 다니까 속상하고 한 달에 1억 못 벌으니까 속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을 때까지 불행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 만족할 수 있는지 절대 만족 못해. 그렇게 무서운 게 이 사람이요. 성경에도 나와요. 사람의 마음은 스올 같다고. 음부라고 그러는데 스월. 스월은 뭐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창세 이래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 그 사람들이 스월에 있는데 그 스월에서 야 이제 만 오냐 이제 들어오지 마. 그래요?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 이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한가운데 한 구석에는 그 어떤 걸로 갖다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황금이 가득 있어봐. 세상 만족하겠냐고. 잠언서에 이렇게 나와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풀을 먹으며 못 산다 얘기예요. 풀을 먹으며 작은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큰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결국은 성공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은 건데 행복이라는 의미는 많이 갖는 게 아니고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사성이에요. 중국말에도. 그러면 돈 벌지 말라?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는 게으른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줘요. 하나님 법은 부익부 빈익빈이요.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나누며 배려하며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건 그런 의미요. 늘 손해보는 걸 얘기해요. 참고. 여러분이 팀워크를 화목하게 만들면 돈은 저절로 와요. 공짜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돈 벌려고 애써봐 돈이 벌리나.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있어요? 그럼 여기 안 앉아있지.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지. 알아서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명은 제천이. 사람 목숨도 하나님 뜻이요. 안중근 의사가 뭐라 했어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일을 하되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쇠 빠지게 하라 진 빠지게 하라 이 얘기해. 진인사 대천명. 하되 대천명. 기다려라 하늘의 뜻을. 인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옛날에 제갈공명이 삼국시대의 그 유명한 제갈공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사제인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사 일을 꾸미되 사람이 일을 꾸미고 경영을 하되 성사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건 제천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제갈공명은 하늘의 뜻이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일본의 어떤 변호사가 75세 된 변호사가 쓴 책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성공의 서양학자들이 만드는 성공의 공식을 보면 공식이 있어요. 성공은요. 공식에 보면 알파벳으로 R. 알파벳으로 R은 뭐냐? 소득의 크기를 얘기해. 소득의 크기. R은 이꼬로. R은 X, Y, Z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F 가로이고 X, Y, Z인데 이제 변수를 얘기해. 그냥 X, Y, Z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세개는 승산형이야. 곱하기 형식이기 때문에 하나가 제로면 다 제로예요. Z는 뭐냐? 운이요. 운. 여러분 운이 안 따라주면 여러분 성공 못해요. 그럼 운이 뭐냐? 이렇게 나가야 돼 이제. 그 다음에 Y는 주변에 도움, 좋은 인연 이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나 좋은 인연이 생겨야 여러분이 성공해요. 그럼 X는 뭐냐? 자기 노력이요. 여러분이 노력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자기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운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비전을 제시해서 아무리 많이 불러내도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 안 하고 간둔 사람 있잖아. 전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잖아. 전부.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야 이거는. 그럼 화목하게 해놓은 게 맞다 이거야. 정답이라 이거야. 화목해야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사람이요 신바람이 나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뭐 치약칫솔 퍼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화목으로 가야 돼요. 팀워크, 화목한 거. 그걸 관계라고 그러죠. 이 관계가 엄청 중요해요. 이게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성현 박사님께서 저희한테 그 마음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애터미 하는 사람 목표는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너 팀장 언제? 오케이. 너는 그 국장 가겠네. 국장, 저도 국장, 너 쫙 해. 공동의 목표는 다 똑같아. 공동의 목표는 같은데 왜 문제가 생기냐? 왜 생기냐? 공동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냐 이거야. 여러분이 말하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서 나와요. 길거리 가다 담배꽁초 뭐하러 주워 그걸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금덩어리 같으면 주지. 왜? 금은 좋아하니까. 꽁초는 안 주워. 지저분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 꽁초를 주워. 왜? 이 나만 쓰는 도로가 아니거든. 나만 쓰는 공원이 아니거든. 나만 쓰는 공간이 아니니까 내가 나락도 깨끗하게 해줘야 다른 사람이 안 모르겠구나. 깨진 유리창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 함께 살겠다고 맘먹는 사람. 그런 가치관이 있느냐. 물질만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그 차이요. 아무리 내 손가도 소용없어요. 그건 행동으로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요. 그럼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냐? 제일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 달라요. 돈 있어요? 큰 집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정확히 아세요? 아는 것이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돼서 내가 그게 행동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덕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행위들이 모인 게 덕이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오래 참고 그랬구나 미안해 난 말한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랬구나 내가 조심할게 네 이런 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화면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 중심 안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6살 때부터 식당을 했고 우리 집에 같이 일하는 이제 식구들 이제 쉽게 하면 종업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수십 명씩 있었기 때문에 하도 사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표정만 들어도 알아요. 저 사람 한 6개월 걸리겠다. 저 사람 3개월 하다 그만두겠다. 그래요. 제가 우리 처제가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4년하고 내가 그만두게 만들었거든요. 내가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처제인데도 형부 왜? 우리 스폰서 누구 있지? 알지? 그 여자 말이야. 그래.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형부 왜? 내 파트너 누구 있지? 응. 그 인간이 말이야. 그래 힘들어. 이게 맨날 남의 핑계를 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요. 근데도 남 핑계 대. 그래서 우린 그거 싫어해요. 너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소비자만 하라고 그랬어요. 너 성공 못해. 미안해. 어떻게 매사에 남 핑계만 대냐? 너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너를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평가해 임마. 너 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해 지금요.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해요. 우리 집사람만 몰래 만나고 다녀.
나도 못 됐지. 근데 내 형제는 내가 차분하게 가르치를 못해서 나는 그게 안 돼.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필요하고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멘토가 없다? 그거 이해해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하나 있어요? 없죠. 그래도 이성현 박사님 계셔서 좀 우리가 좀 많은 힘을 냈었고 또 박항일 회장님이 계셔서 우린 끊임없이 할 수 있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1만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노력, 기계적인 노력을 반복하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의식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안 될까?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자기가 아는 지식, 요따만한 거, 요따만한 거 가지고 맨날 그 안에서 사고를 해봐. 뭐가 나오겠냐고? 그래서 재심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바치가 셋이 모이면 제갈 공룡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갓바치가 셋이 모여서 맨날 지가 잘났다고 싸매봐. 안 모이면 못하지. 갓바치가 셋이 모여서 그랬구나 그랬어. 나 그걸 몰랐네. 그야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맞아. 그것도 괜찮겠다. 야. 서로 이러니까 사람은 자기 말을 중요하다고 들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사람의 제일 큰 욕구가 그거예요. 내 말을 중요하다고 들어주는 거.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길거리에 지나가는 세 사람이 지나간다면 내가 보기엔 정말로 치질이 같고 노숙자 같고 못 배운 것 같은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꼭 스승이 있다는 얘기 들었죠? 그거요. 왜?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오는 그 통달함이라는 건 아무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책에서 배워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 좀 공경하세요. 부모님 좀 말 좀 듣고.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갓바치가 셋이 모였다는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쩌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가지고 모여야 돼요. 모이게만 모이면 남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지 얘기만 하는 사람. 어떤 그 중국에서 나온 고서에 나오는 얘기, 어떤 대장군이 그 어떤 유명한 사찰의 큰 스님, 유명한 큰 스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스님, 제가 스님한테 큰 가르침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군이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고 뭐 했던 사람이고 지금 뭐하고 뭐 내가 그래서 몇만 대군을 가서 이걸 쓸어서 이렇게 됐고 막 표술이 뭐고 자기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스님이 차 한잔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차를 보죠. 그러니까 장군이 차를 찻잔을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철철철철 넘게 보죠. 그러니까 장군이 넘치는데요. 당신의 마음이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가시죠. 그러고 내쫓았대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요. 자만이요. 오만이요. 지만 잘났다고 하고 나를 따라라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지배적 소수라고 그래요. 그게 김정은 집단이에요. 지금 김정은 집단. 그냥 항상 듣겠다는 마음, 경청. 듣겠다는 마음은 배우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논어에 나오는 배울 학자 처음에 학이편이 나오는데 학이라는 의미가 뭔데? 학이라는 건 새로운 걸 만나야지만 배움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걸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걸 비워야 돼요. 내 걸 비우지 않고 새로운 걸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자세가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거든. 그래서 비우겠다는 건 마음. 나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 왜 절대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크리스찬이 된 지가 11년 차가 됐는데 한 5년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 아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알고 그걸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오케이 믿었어. 근데 5년쯤 다녀보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진짜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실까 믿는다는 건? 어떻게 증거할 거야? 여러분 석세스 가고 원데이 한번 가면 애터미 믿어요? 못 믿어요? 다 믿잖아. 그 믿는 게 증거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증거로 나오는 게 뭐예요? 결과물이 뭐야? 돈이잖아. 어차피 애터미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직급이잖아. 그럼 직급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참고 다독거려주면서 아 그랬구나 그걸 몰랐네 이러고 다시 한번 해보자. 점심 먹었어? 아유 점심 내가 사줄게. 우리 된장찌개나 먹자. 아유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요. 막 이래가면서 얼마나 좋으냐고. 믿는다는 게 결과로 나와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처럼 그 사랑편을 정확히 알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게 나와지면 팀워크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팀워크가 이루어지면 애터미에 성공하는 건 쉬워요. 엄청 쉬워요. 내 욕심만 앞세우고 나만 어떻게든지 가보겠다고 애를 쓰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짜증이 나지. 저 옆 라인은 왜 저래? 저쪽은 팀들은 저렇게 어울려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 샘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 본인이 주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이 뭔지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옆에 쳐다보지 마요.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옳지 않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저 인간은 못된 인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저런 거 확 그냥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걸 부러워하면서요. 그걸 시기 질투하면서 슬그머니 자기도 그걸 쫓아가요. 그렇게 해요. 다른 형제라니 이상하게 빨리 가는 것 같아. 보니까 야 한번 가자. 그러니까 막 그래 너 한 줄 잡아줄게 뭐 한 줄 해줄게 뭐 쫙 가. 그러니까 부러워. 그러니까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아니면 저기 붙어서 그렇게 하자. 해서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허상이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부와 지위와 명예는 그 바닥이 정직과 진리로 돼 있어야 된다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지려면 그 밑에가 진리가 있어야 될 거냐. 진리가 뭐요? 예수님이잖아. 그게 복음이잖아. 애터미에서 뭐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 원칙이 뭐예요? 수도선부.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지. 소비자를 만들어야지 소비자를. 소비자를 만들다 보면 그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택이요. 소비자를 만들다 보면 그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것도 하겠다는 사람 먼저 붙잡고 하겠다는 사람 먼저 붙잡고 우선 그 사람이 간절하니까 간절한 사람 도와주셔야 돼요. 간절한 사람 붙잡고 같이 하는 거야. 또 그 사람 명당 끌어내서 또 쫙 하고 내 조직이 안 큰다? 다 본인 탓이요. 대체적으로 보면. 파트너가 안 하는 걸 어떻게 죽여 살려. 내가 또 열심히 소비자 전달해서 붙여주든가 붙여서 내가 도와주든가 뭘 해야지. 뭐 어쩌라고 그걸. 좀 더 해라 좀 더 해라. 아무리 독촉하고 독려해봐야 그게 되냐고. 내 맘만 힘들지.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전 지금도 소비자 전달해요. 전 주로 이제 지방 다니거나 외국 다니면 파트너 사장님을 꼭 하나씩 한 명씩 대등해요. 먼저는 캐나다 미국 국장님, 또 요새 지방 다닐 때는 박석규 국장님, 강정림 국장님 슬슬 이렇게 교대로 다니면서 다니는데 특히나 박석규하고 다니면 그러니 야 누가 할 거야 여기? 아무 식당이나 휴게소나 어디든지 좌우지간
얼굴만 마주치면 얘기를 하니까. 내 명함 주면 저 사람이 소비자 되면 내가 알아서 단다. 그래가지고 호도 섬에 같은 데 가서는요. 호도 섬은 보령 앞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긴 구멍가게도 없어요. 구멍가게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주인하고 애터미 얘기했더니 벌써 애터미를 해서 상처를 엄청 많이 받고 직급은 국장까지 갔다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거기 와서 그거 조그만 걸 열어놓고 있더라고. 안 됐더라고. 이게 보니까 들어보니까 잘못했어. 어디라 있는 건 내가 알아요. 아는데 그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걸 잘못 접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호도 여기 다 소비자 만들어줄 테니까 해볼 거냐 했더니 이제 다시는 싫대. 사람한테 뒤우면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난 하숙집 거기 아줌마 거기 그때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하숙집 아줌마 꼬아가지고 화장품 대문 이거 화장품 이거 마사지 해주고 석기랑 둘이 그 호도를 사거리 다시 가입시켰어요. 좌우지간 거기 구멍가게가 없기 때문에 화장지가 한번 주문 들어오면요 이따만은 롤이 10개 15개씩 들어와요. 거기다가 이제 건강식품 노인네만 있으니까 돈은 많아. 그 동네가 양식야로비해서 돈을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달에 보통 보면 그 섬에서만 50가구 나오는 섬에서만 그래도 아직 우리 제품을 다 몰라도 최소한 300만 포인트는 나와요. 한 달에. 괜찮잖아. 거기 있는 사람은 사업할 생각, 사업시킬 생각도 없어요. 할 사람도 없지만 전부 노인네. 근데 이분들이 돈은 많고 몸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2번 거기 놀러가 일부러. 놀러가서 또 새로운 제품 나온 거 얘기해주고 토마신도 얘기해주고 말이야. 얼마? 우리 하는 일이 그거잖아. 왜 짱구를 굴려? 잔깨를 물리면 인생이 복잡해져요. 당장 내가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수작 부리지 말고. 그게 하버드 대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그냥 애터미 얘기하면 되지 뭘. 소비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 경험, 그 실패, 누구하고 대화하면서의 어떤 모멸감 이런 걸로 인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주체력이라고 그래요. 제가 사업한 과정을 짧게 얘기하고 시간 남는 대로 왜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못 해낼까? 왜 주체력이 떨어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인간의 핵심 관계 이론이 된다면 하고 아니면 뭐 어쨌든 저는 제가 이 네트워크에 입문하게 된 게 전 7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78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랑 제가 69이니까 78년도에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44살이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조그만 거 식당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식당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노인네만 했었지. 그리고 78년도, 70년도 그때만 해도 전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든 중학교 졸업하든 대학교 졸업하든 전부 직장에 다 들어갔었어요. 직장만 들어가면 뭐 60살까지 뭐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전부 직장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좋은 직장 들어갈 대학교 보내고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손발이 부르도록 당신네들은 부엌에서 누룽지 먹으면서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 생각하면요. 눈물겨. 그분들은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씹었고 서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식만큼은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별짓을 다 해가면 자식 키워놨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까먹고 산다니까? 배불러가지고? 얼마나 심각한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힘을 내면요 못 해낼 일이 없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서 비겁해져서 핑계대고 못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못 때문에 안 된다고 못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 비겁해지고 약해지는지. 남자들 헬스클럽에서 몸은 이렇게 좋지. 어떤 문제만 생겨봐 뒤로 숨기고 바빠. 지 마누라 뒤로. 난 아주 신경질 나다 그런 거 보면. 남자답지가 않아. 책임질 줄을 몰라. 옛날 부모님들은요. 손발이 부드럽고 뼈골이 망가지도록 책임지고 자기 가족을 이끌어 가세요. 아무튼 그때는 그 노인네만 했었고 젊은 사람은 우리 식당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식당 하던 이유는 내가 왜 직장을 안 들어갔냐 그러면 남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돈 버는 시스템에 거기 안에서 어떤 부속품의 역할, 창의력도 없이 누가 시킨 대로 사는 게 싫어요 저는. 이왕 태어난 세상 이렇게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러다가 뭐 한 세상 죽는 거 한번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내가 스스로 이제 식당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요리도 독학을 했어요.
요리사 자격증 따니까 이제 수도 요리 학원 다녔죠. 옛날에 하선정 씨가 이제 가르치던 수도 요리 학원. 그렇게 다니다가 면허증을 따가지고 식당을 조그맣게 하고 그러다가 손님이 많아지니까 이제 종업원이 1명, 2명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점점 커지고 전 복요리 전문가예요. 일본 요리. 그러니까 저기 사시미하고 복요리하고 탕 이게 전문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외식업 쪽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깃집을 해야 되겠다. 고깃집은 유통이에요. 어떤 놈이 좋은 고기를 싸게 사오냐요. 그건 요리할 게 별로 없어요. 유통. 그래서 고깃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리집을 하면서 또 고깃집을 시작해가지고 좋은 고기를 싸게 사려면 파는 사람이 뭐가 걱정하는지 알아야 돼요. 상대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면요. 그 사람이 내 원하는 걸 해줘요. 낙가마들은 그 고기 장사 마장동의 낙가마들은 고기를 식당에 납품하면 조상현 사장님도 얘기했지만 외상 띄어먹혀. 나는 현찰 주고 사거든. 그것도 현찰로 주면 한꺼번에 소고기를 살 때 한 3,000kg씩 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냉장고에 집어넣고 사쓰게 현금으로 가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낙가마들이 다른 사람보다 막 20%씩 싸게 줘요. 막 옛날에 그 안창살 막 수입해 들어올 때 갈비살 사람들이 그런 걸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몽창 사다가 전부 손질해서 그거 세상에 국내산 돼지갈비보다 그때는 안창살 미국산 안창살 그 초이스급이 더 쌌었어요. 더 쌌어. 안 팔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가 그래가지고 뭐 가게를 8개 9개씩 하고 뭐 아무튼 체인점도 한 500개 정도 해보고 체인점을 하게 된 동기는 하려고 한 게 아니고 1970, 90년도 초에 들어가지고 돈은 많이 벌어서 동네 유지가 되고 바르게 살기 운동 방범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뭐 이렇게 동네 유지가 됐는데 동네 유지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대졸인데 나만 고졸이야. 쪽팔리잖아. 고졸이 쪽팔려가지고 어디 가서 좀 어디 삭사 모자락도 찍고 좀 모자 좀 쓰고 좀 사진 찍는 거 어떻게 좀 대학 문턱이라도 간 흉내를 내야 되겠다 하다가 내가 알게 된 게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하는 1년 수료과정 외식산업 CEO 과정이 있었어요. 거길 들어갔어요. 제가 거길 700만 원 주고 거길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 가면 돼요. 그리고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있고 1년 다니는 무슨 학교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요. 그것도 점심시간 끝나고 외식업자들이니까 전부. 거기 가서 롯데리아 대표님, 놀부보쌈, 오사장, 무슨 원할머니 보쌈, 뭐 신선설렁탕 다 우리 그 멤버들이거든요. 거기가 사람도 많이 새기고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졸업해서 이제 체인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 운이 따라주는 게 뭐냐 그러면 저를 가르쳤던 미국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그때 가르쳤던 미국은 교수님인데 유명한 분인데 호텔학과에 나오신 유명한 분이 플로리다 사시는 분인데 그 교수님이 나를 한 번은 불러서요. 박 사장, 네, 근데 나 젊었을 때니까 저 옆반에 있지. 네, 옆반에 사기꾼들 네트워크 마케팅 CEO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 옆반에 네트워크 시간 나면 네트워크 쪽 한번 공부해봐.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아니 사기꾼 양성소를 나보러 다니래. 우리나라 1990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사기꾼 양성소요. 신문에 뭐라고 나와 다단계하는 사람을 뛰어먹으니 도망가니 이혼했니 자살했니 사기쳤니 맨날 그런 거 나올 때요. 근데 나보러 그걸 공부하래.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그러니까요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분은 나한테만 그랬을까? 항상 일주일에 학교 가는 날은 일찍 가죠. 왜? 일찍 가서 그 교수님이 강의하게끔 칠판 정리 뭐 이런 거 다 정리해 놓고 또 교수님이 좋아하는 음료수나 사다 놓고 교직원이 있더라도 그런 게 참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반 그분들 오기 전에 이제 책상도 좀 정리해 놓고 그러면 한 명씩 나타나. 형님 지난주에 장사 잘 되셨어요? 동생 어떻게 내가 먼저 가르쳐준 매뉴얼로 한번 그저 레시피로 한번 해봤어 요리? 막 그러고 명랑 캐활 제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키가 작아가지고 키 큰 놈한테 안 얻어맞으려면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맨날 웃어야 돼요. 인상 쓰면 얻어맞아요. 키 큰 놈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알아요? 아주 그게 타고난. 그러니까 키 작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키 컸어봐. 키도 크고 딱 운동한다고 이러고 다녔어봐. 거만 애가 남을 함부로 보고 안 그랬을까?
근데 작다 보니까 분위 파악을 잘해. 남 눈치 잘 살펴야 돼. 제가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알아야 돼. 말도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해야 돼. 쉴 데 없이 사차원 같은 얘기했다는데 얻어맞기만 해. 그러니 항상 그런 걸 좋아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며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나한테 나만 콕 집어서 그걸 공부해보래. 그게 자기 노력이야. 평소에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익하고 관계없이, 이익하고 관계없이. 이익 될 때만 이익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우 좋아서 일하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남을 나라 해버리고 그러지 말고 항상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볼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인연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좌측에 이덕우 사장님 한 분, 우측에 정미애, 박용아 두 분, 딱 세 분이 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세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요. 그 세 사람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지내보려고 친해보려고 애쓰고 그랬었어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그 교수님 그 말씀에 궁금해가지고 돌아가신 이영권 박사님 멘토클럽의 회장이었었죠. 지금도 저기 군산대학교 경제학부에 계실 거예요. 정균순 교수님. 정년퇴직했는지도 모르겠다. 프로슈머 책을 쓴 분. 엄길정 교수님, 윤은기 박사님 이런 분들 세미나 책 이런 걸 다 들어보고 공부해보고 다단계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구나. 세상에서 다단계를 뭐라고 그래요? 돈 벌어준다는 이유로 안 사도 될 걸 사게 만들고 돈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하나 사도 될 걸 2개 사게 만들고 3개 사게 만들고 돈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안 사도 될 걸 사게 만들거나 좋다는 걸 비싸게 사게 만들거나 그래가지고 다 망가졌잖아. 그리고 진입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교수님들한테 강의 듣고 배운 것은 1950년대인가 49년도인가 5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논문에서 나온 건데 대학원에서 나온 논문인데 세상이 발전할수록 세상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통신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 퍼스널 컴퓨터의 발달, 택배의 발달로 인해서 전체 산업 카테고리 중에서 유통이라는 분야가 전폭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 이맛 또한 플러스 백화점 같은 게 없어지고 그 많은 비용, 그 비싼 땅에다 그 큰 비용을 들여서 그 건물 짓고 하는 비용만큼 좋은 제품을 싸게 사쓰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주인이 가져가는 이익금, 백화점 주인이 가지고 가는 이익금을 우리가 찾아와서 우리 같은 서민이 그걸 분배하는, 재를 재분배하는, 부를 재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야,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금융자본주의, 국부론에 아담 스미스가 쓴 그 국부론이 이 금융자본주의가 이제 막바지에 와서 망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복지자본주의를 만들까요? 복지자본주의 나누는 거. 근데 그게 안 돼요. 시스템상. 근데 딱 하나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은 쇼핑몰을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쇼핑몰이기 때문에 쇼핑몰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건 결국은 좋은 제품 싸게 사는 거라 이 얘기야. 진입비 유지비가 필요 없잖아. 쇼핑몰에 무슨 진입비 유지비가 필요해. 그런 건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웠는데 제가 IMF 터지고 나서 식당이 좀 안 되면서 딱 내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했던 게 뭐냐 그러면요. 건설업적이에요. 그 아파트 시행사. 그래가지고 한몫을 보고 딱 50개 정도 1,000만 원인 사람 2,000만 원 벌려고 그러지 50억인 사람 100억 벌려고 해요. 그래서 했던 게 싹 정리해가지고 아파트 시행사 한번 해서 분양해가지고 50개 정도 투자하면 뭐 한 2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남아요. 그럼 평생 펜스나 타고 야타는 아내들의 또 이 말이 이상하게 가네. 꼬이네 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허구나 365에 400일 술 먹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얼마나 좋으냐고. 저는 인생을 그렇게 배웠어요. 돈 번 사람들은
그런 거를 즐기는 것이 돈 버는 사람들의 특권인지 알고 살았어요, 저는요. 폼 잡고. 금목걸이 50돈짜리 차고 다녔다니까. 50돈. 50돈이면요, 거의 이렇게 굵어요. 막 쫙 해가지고, 흑인들, 영화에 보면 흑인들처럼 이렇게 쭉 쳐를 들어가지고, 쫄티 있고, 옛날에 헬스 했기 때문에, 수영 헬스 해가지고 몸이 좋았었어요. 그때 지금 키가 줄었어요. 저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줄었는데, 그때는 키가 그래도 1m 66.5까지 갔는데, 지금 62도만. 거의 한 4cm가 줄었더만, 키가. 아이, 속상해.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짧은데 거기다 더 짧아졌어. 옆으로는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옛날에는 결혼한다고 나서 제 몸무게가 62, 63 많이 나가봐요. 지금은 75kg야. 짧아졌는데. 그래가지고 쫄티 입고 금목걸이 차고요. 가진 폼은 다 잡고 살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겸손한 척하고. 그래요? 그럼 거기 쌀 내가 한 가마 보내드릴게요. 이러고 말이야. 내 세상을 만들려고 내 세상,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박동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었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게 명예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IMF 터지면서 건설업에 뛰어들었다가 딱 11개월 만에 다 까먹고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대리운전 했었으니까 PDA 가지고 옛날에 PDA 가지고 했죠. 옛날에 스마트폰 없으니까 의정부까지 쫓겨가지고 제 아내는 의정부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저 여의도까지 가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식당에 설거지 해주고 우리 집사람 텔레비 신문에 나왔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종업원이 한 60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10시, 10시 반에 끝나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시 집에 가서 파김치가 돼. 그래도 힘든다는 소리를 안 해. 수신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아침 새벽이면 일어나서 서방놈이라고 또 밥 해주고 나가. 세상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아가지고 연애 편지를 9년을 주고받다가 결혼했으니 얼마나 이뻤겠냐고. 결혼하자마자 식당으로 시작해서 식당은요 돈 벌어요. 잘해서 돈 벌고요. 돈 쓸 데가 없어 돈 벌어요. 쓸 시간도 없고요. 돈 벌어서 재벌처럼 못 벌었어도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 돈 벌었는데 그걸 돈을 더 벌겠다고 다 까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빼다지에 뭐 약속금 뭐 현금금 보관증 뭐 이런 게 이만큼 있어 이만큼. 그걸 보고 맨날 나보고 이 인간아 너 때문에 그래 송충이 술만 먹고 살아야지 네가 무슨 뭐 회장 짓을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고 맨날 나한테 그랬으면 쫑났을 거예요. 이혼하거나 자살하거나. 야 근데도요 그 고생을 하는데도 당신이 두 집 살림을 했냐? 카지노 가서 살기를 했냐? 돈 더 많이 벌어서 우리 노후에 애들하고 큰 집에서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랬다가 없앤 걸 어쩌냐 할 수 없지 않냐? 옛날 거 돌이켜보면 뭐하려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는 그 부인의 뒷모습을 아침 새벽에 일어나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가 농땡이 칠 수 있겠냐고. 죽일 놈이지 농땡이 치면. 저는 어떻게든지 내 이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맞다. 난 사랑하는 가족이 있구나. 내 부인이 있고 내 애들이 있구나. 내가 배운 거는 우리 같은 거지들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단계밖에 없어요.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Amém do que não vale a pena que se nós usamos na longe de melhor com a Hibing University World Dynasty 이제 프리 CCMC 그마이타이 제일 축구 유베스트 월드라시에서 쫙다 주세요 봤어요. 학교에서 배운 다단계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하나도 없어요. 합법적인 회사지만 내가 얘기하는 다단계 회사는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다단계 하나는 정말로 물건이 좋고 싸되면 판매하는 행위같이 보일지 몰라도 이익은 안 남으면서 써본 사람이 좋아서 쓰고 또 누구한테 얘기해줘서 승수의 배수의 원리에 인해서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하나씩 해서 4, 8, 16 이렇게 가는 끝도 없이 커지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제가. 없네?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내 학교에서 배운 다단계가.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하이리빙을 했어요. 하이리빙은 1996년도에 아메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진로 녹십자 종군당 대기업을 모아놓고 만든 게 하이리빙 코리아예요. 그때 만난 분들이 누구냐? 존칭은 뺄게요. 이덕우 사장님, 김현숙, 심혜경, 주진환 사장님, 이혜정 사장님, 유정성 사장님, 이상국 사장님, 최낙균 사장님, 전부 다 해줘. 거의 다. 거기서 엄상용 사장님 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거지가 됐어요. 제가 하이리빙을 만 7년 2개월 죽기 살기를 했으니까 7년 2개월 만에 확실히 알았죠. 우리는 한번 꽂히면 끝장을 봐요. 근데 확실히 안 된다는 걸 하면 바로 미련도 없이 손을 끊어버려. 7년 2개월 만에 딱 끊고 나서 때 다시는 내가 다단계를 안 한다. 다시는 다단계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신다. 그랬는데 두 번째 운이 따라오죠. 2년이. 그때 주진환 사장님이 제 위에 스폰서 했었어요. 옛날에. 주진환 사장님 밑에서 일할 때 형제라인 사장님인데 내가 하이리빙을 그만두고 얼마 안 돼서 2007년 6월인가 어떤 한 분이 날 만나자고 찾아오는데 반갑긴 한데 사람이 착해요. 성실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반갑긴 해요. 왜? 같이 고생한 동무니까. 반갑긴 한데 다단계 가져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슨 핑계를 대고 안 만날까 했던 거예요. 그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마음 한구석에 에휴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만나가지고 내가 바른 길을 가르쳐줘서 다단계라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 아주 의협심을 가지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 나 그거 안 만났으면 이망래 사장님 파트너 됐으면 야 진짜 볼만했을까 아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니면 드리야 애텀이라는 옛날엔 썬바이 비즈인데 애텀이라는 다단계를 가져왔더라고. 화장품도 하나 가져왔는데 시퍼런 5종짜리 하나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가입해주면 좋아하거든요. 난 다단계 해봤으니까 다단계는 100개 되죠. 우리 가입은. 아무 상관. 내 가입해줄게. 뭔지 몰라도 뭐 가져왔냐? 보자. 이걸 사줘야 되는데요. 화장품이 10%래요. 10% 둥둥하게 생겨가지고 야 이거 이북에서 수입해온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조잡하냐? 그래가지고 봤는데 뒤집어 보니까 뒤에 제조원이 한국 콜마야. 콜마는 전 세계에 사라져요.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76,500원 5종에 그때. 그때는 에센스가 30ml요. 지금은 에센스가 50ml죠? 그거 사주고 가입해주고 너 앉아봐. 내가 할 얘기 있어. 이거 10%인 거자고. 그래놓고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 네가 왜 다단계를 하지 말아야 돼? 이유에 대해서 학습적으로 논리적으로 체험적으로 얘기 자세하게 해줬어요. 이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너 하지 마. 지금도 안 해요. 그분은. 이 교만함이 스스로 안다는 똑똑함이 한 사람을 죽여놨지. 그리고 저도 안 해요. 그때가 2007년 6월이요. 방판할 때인데. 근데 2009년 1월에 이걸 해요. 제가 2009년 1월에요. 왜 했냐? 1년 6개월 동안 써보니까 좋아요. 뒤지게 좋아요. 싸요. 뒤지게 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언젠간 애텀을 알게 되면 다단계라고 사업은 안 할지 몰라도 이 제품은 다 쓴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다 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제품을 알려서 많은 사람을 알려서 스스로 사쓰게만 만들어주면 3년에서 5년만 내 죽기 살기로 하면 300원 벌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하이리빙에서 7년 해가지고 제일 많이 버는 게 한 달에 200 벌어봤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자꾸 없어져요. 자발적 재구매가 안 돼요. 근데 애터미는 자발적 재구매 돼. 왜? 내가 자발적 재구매가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내가 샀쓰는 거야. 화장품도 계속 샀쓰고 치약세 이런 것도 있네. 샀쓰고. 내가 스스로 샀쓰다가 1년 6개월 만에 깨우친 게 언젠간 누구든지 다 쓴다.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2009년 1월 혼자 내가 속리산 혼자 가가지고 알아봤다니까요.
쪽팔려가지고 뒤에 짱 박혀가지고 1박 2일 석세스를 다 들어보고 뚜껑이 날라갔어요. 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늦게 오나 나중 오나 누구든지 자기가 할 노력만큼 다 가져가는구나. 먼저 했다고 많이 가져가던 것도 아니구나. 와, 이거 공평하다 이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써본 확신과 박한기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진입이 없지, 의집이 없지. 완벽한 쇼핑별로 가지. 언젠간 누군 다 쓸 수밖에 없는데 먼저 한 사람이 나중 한 사람이나 자기가 한 몫에 대한 수당은 다 챙겨가지. 대박이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집에 오는 동안 그냥 오로지 애텀이에요. 그때부터 머릿속에 명단이 나오는 거야.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명단이.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나 다단계 1년만 더 해볼게. 그 다음날 신발장 옆에 보따리가 3개나 있더라고. 뭔 얘기인 줄 알죠? 집에 나가라 이거야. 집 나가라.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서 아들, 딸, 사위 다 반대하고요. 사위는 우리 집에서 뭐 다단계를 추방합시다 이럴 정도였으니까. 근데도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나는 바꿀랑. 언젠가 알면 쓰는 걸 알걸랑. 그러니까 나는 확신한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믿음이 있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같이 다단계 했던 사람들, 하이리빙 했던 사람들 막 쭉 전화하고 친구들 전화하면 단 한 명도 답장을 안 해줘요. 다 씹어버려요. 그리고 동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쫙 소문이 벌써 다 퍼졌어요. 야, 사기꾼이야. 다단계에서 망해먹더니 또 다단계에 사기치려고. 야, 조심해. 전화 오면. 샤그레 다 퍼졌어요.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터미 한다고 하니까 누구는 얘도 잘했다고 다 덤벼들 것 같아? 하나도 안 덤벼들어. 좋아하지도 않아. 그리고 다 도망가요. 내 곁을. 여러분 옛날에 나를 위해 죽어줄 친구 하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식당 할 때 아이고야 한 명이 뭐야. 나는 거의 한 50명은 되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어요. 왜 허구날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으니까. 그리고 맨날 요리해놓고 같이 먹고 공짜니까 술 먹고 놀고. 난 그래서 나한텐 친구가 진짜 많다고 생각했는데 거지라니까 하나도 없구만. 옛말에 딱 맞아. 하나도 없어요. 동창망년에 초대도 안 해요. 알아요? 야 세상 무섭구만. 근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옛날엔 섭섭했는데 지금 섭섭하지도 않아요.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부샵 미용실 제가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고무도장 거기다 찍어가지고 고무도장도 이렇게 되는 거 있죠. 탁 찍으면 또 안에서 쏙 들어가서 또 잉크 묻혔다가 또 찍으면 계속 찍기만 하는 거. 잉크 안 묻혀도 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내 이름 전화번호 해가지고 전단지 만들어서 전단지 끼고 화장품 한 세트 끼고 요만한 파우치 팩에다가 필링젤하고 비비하고 에센스 하나 3개 딱 녹아주고 다니면서 식당 특히나 식당 같은 데나 이제 미용실 가면 이 손등에다 이제 식당 주인 아줌마 미용실 손님들이 필링질 해서 이건 데몬스트레이션 데몬 제가 그거 전문가예요. 홈파티 저는 그게 더 재밌어요. 설명해주고 쓰게 만들고 그래서 필링질 하나 팔고 그래 2번 3번 가고 어떨 땐 머리도 2번씩 깎고 그러면서 친해진 다음에 가입시키고 친해지면 가입해주거든요. 왜 사람이 선하게 생겼잖아. 가입해주고 그다음에 가입해주면 아 누구 소개시켜준 그 포인트도 사장님 건데 그러면 한 1년에 뭐 이런 거 한 2박스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해서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판매사가 됐어요. 그거 저 데이터 좀 보여주실래요? 데이터 보시면 데이터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죠.
아니 2010년도 거 보여주실래요? 여기 됐어. 예, 아니 2010년도 거. 2010년. 예, 이게 2010년도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2010년도 1월이면 1년 됐을 때인데 지금도 전 아직도 그게 있어요. 제 옛날 노트북에 있던 걸 다시 노트북으로 옮겨왔는데 명단 작성해 놓은 거고 누가 뭐 들어가고 누가 문제 화장품이 들어가고 쫙 해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얼마에 파는 것도 다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19만 2천 원에 팔았더만 그 6종짜리를 하나를 어떤 사람은 8만 원에 팔기도 하고 소비자 전달해서 이익을 좀 남겨야 라면 사 먹을 거 아니오. 그리고 얼굴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선하고 착해서 나중에 나하고 같이 일해도 좋을 사람. 아, 이 사람은 이 아줌마는 날라리 갖고 뽐내는 거 좋아하고 사치하는 거 좋아하니까 다시는 절대 네트워크 안 할 사람. 그러면 19만 2천 원 받아요. 그때 내가 저희 500배, 100배 좋은 화장품 뉴스에 나온 거 그거 보여주면서 했어요. 야, 이 화장품 아직 우리나라에 런칭 안 됐어.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런칭 중인데 지금 외국으로만 이제 천연 화장품 이거 승인 나가지고 팔고 있는데 대박이요. 우리나라에 이거 들어오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이거 한 세트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은 넘을걸? 아, 근데 이 총판가가 내가 총판가로 줄게. 20만 원이요. 내가 19만 2천 원에 줄게. 그러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는 거는 나 기름값도 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올린 포인트로 1년쯤 되니까 옷도 판매사가 되더라고. 제가 7개월쯤 했을 때 한 달에 수입이 2, 30만 원, 3, 40만 원 되는데 살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그때 보니까 포인트가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뜨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150에서 100 정도가 모자른 거죠. 판매사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케이. 다음 보름에 판다고 생각하고 미리 땡겨서 사자. 일단 판매사를 찍고 보자. 그래 판매사 수당이 나오니까 직급 수당이. 사서 판매사를 딱 찍어놓고 좌우지간 보름동안 어떻게든 다 팔아야 돼. 왜? 카드 한도액 때문에 카드 한도액이 지금요 카드 한도액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때는 100몇십만 원밖에 안 됐어요. 120만 원인가? 그거 빨리 메꾸지 않으면 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어떻게든지 그걸 팔아야 돼요. 팔아가지고 팔면서 소비자 또 만들고 팔면서 소비자 만들고 또 맞춰먹고 또 팔고 나 혼자 스스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래가지고 1년쯤 되니까 그렇게 소비자가 늘어나 있더라고. 와,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처설악도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저는 그 사도 바울한테 배운 건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인가 로마서인가 어디에서 그런 그 말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도하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은 구원된 삶을 살게 하면서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바로 살 수 없고 내가 천국에 못 간다면 나는 무슨 희망으로 사냐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쳐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서 있게 긴장하면서. 아유 뭐 한 6개월 지나면 판매사 되겠지.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내 모르셔야 돼요. 부딪히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부인이 식당 다니면서 120만 원 받아오는 거 가지고 거기서 무슨 삥을 쳐. 무슨 차비를 달래. 낯짝 양심 있지. 난 내가 스스로 벌어서 라면 사 먹고 다녀야 돼. 기름값하고. 그러니까 이걸 했어. 그래가지고 마치고 팔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여유가 생기더니 1년 되니까 옷도 판매사가 되더라고. 이건 싱가포르에 살 때 싱가포르 달러로 환산한 건데 어쨌든 한 200만 원, 한 세금 재고 나니까 한 170 얼마 되더라고. 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등산에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이 돈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나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 나오고 부업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와요. 그때 처음으로 나와서 같이 했던 사람이 김주희 총장님이에요. 김주희 총장님. 박용화 사장님 소실적 밑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이제 그 사람 태워가지고 그 사람 명당 작성해 놓은 거 다 꺼내내서 전화 다 미리 시키고 그 전날
간다고 미리 방문한다고 전화를 다 해놓으라고 그러고 숙제를 내주고 와서 그 다음날 그 사람 태우고 김주희 총장을 태우고 그 소비자 집을 다 방문하고 또 내일은 누가 올 사람 있냐고 올 사람 미리 다 초대해서 아침에 딱 가서 다 불러다가 그 김주희 총장님이 그 중계동에 판자촌에 살았어요. 지금은 재개발했는데 진짜 판자촌에 살았어요. 거기 가서 맨날 이거 했어요. 이거 데몬스트레이션 마사지 주고 제품 설명해 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소비자 그 옆에 있는 미용실 판자촌에 그 미용실 했던 김종수 사장님이 지금은 국장인지 본부장인지 저기 창동에 센터장 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2011년도 2011년도 되니까 이제는 주급이 200대가 됐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에서 샤론 노즈 마스터 갈 때요. 그러니까 2010년 1월하고 2011년 7월 8월이니까 1년 8개월 지날 때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샤론 노즈 마스터예요. 밑바닥에 튼튼하게 소비자층과 그 사업자들이 나오고 똑같이 소비자 전달하는 걸 복제해서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면서 복제하면서 거기서 목사 사모님이 또 해보겠다고 나오고 그런 사람 같이 또 붙잡고 또 목사 사모님 명단 가지고 또 발품 팔아서 그렇게 세워가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2012년도 2012 되니까 주급이 400대가 됐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샤론 노즈 마스터에서 스타 마스터 갈 때예요. 2014년도는 주급이 이제 800대 이게 5,000대 5,000 넘었으면 이렇게 돼요. 5,000대 5,000 넘어서 맥시멈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줄었어요. 왜? 포인트가 많아졌죠? 30만 6천원이 옛날 10만 포인트인데 지금 30만 6천원이 지금 15만 포인트니까 조금 줄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는 2천만 원대예요. 지금도 2천만 원대. 이건 픽스가 돼 있어요. 딱 정해 어느 정도 딱 맞더라고 2천만 원대가. 그래서 오토 로얄만 돼도 그저 한 7천 정도 받아요. 이때는 오토 로얄이 아니에요. 우연치 않게 2014년 12월 달에 로얄이 2번 맞아서 그런 거지 오토는 아니었었어요. 이제 돈이 좀 되기 시작해요. 최근에 거 볼까요? 최근에 거 이거 말고 이거 빼고 저기 스크린샷 한 거 하나 보내준 거 있는데 캡처해서 보내준 거. 이거 그거. 이게 2020년도 지난달 2020년도 1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0일 두 달치 작년 마지막 두 달치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세금 제하고 받은 게 2억 600만 원, 2억 690만 원. 오케이 끝. 이제 잡시다. 이거 잡고 마무리합시다.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방향을 정확히 가지고 원칙이 뭔지를 알고 그 원칙대로 제대로 한다면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일정 시간 지나면 승수의 법칙에 의해서 저렇게 이루어져요. 저거는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회사의 시스템을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회사의 시스템을 확실하게 믿고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이 모자라서 안 될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를 문제를 본인한테 찾으세요. 이도구 사장님이나 나나 김현숙 사장님이나 다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도구 임피리얼 사장님처럼 잘하고 싶으면 내가 비결은 꼭 하나 알려드릴게. 다른 다단계 17년 동안 하고 와. 그럼 잘할 수 있어. 뭘 의미하냐?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야. 공짜는 없다 이 얘기에. 공짜는 없어요. 이도구 사장님이요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진짜로 고생 많이 했어요. 애터미 하기 훨씬 전에 우연찮게 이제 강남에서 이제 어차피 다단계꾼이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만나면 우리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홍합 한 그릇 시켜놓고 소주를 4병 5병씩 먹고 둘이 술 취해가지고 울고 이도구 사장님이 토큰도 옛날에 토큰이 버스표에서 토큰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 걸 겪고 나서 이 안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해요. 고난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터미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련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 사고방식이 돼야 돼요. 밝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버티면 되니까 버텨보자. 안 돼요. 그렇게 버텨서는. 뭐가 잘못됐을까? 의식적인 노력을 하세요. 기계적인 노력하지 마요. 책도 보고 스폰서하고 상담도 해가면서 자기를 고쳐갈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왜 스스로 해나가는 힘이 없냐?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너무 중요해서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성애 박사님 옛날에 강의한 내용이에요. 서양에서는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서양에서는 누굴 뽑아주더라? 이름을 잊어버렸네. 동양에서는 장자를 뽑거든요. 장자. 이 장자가 쓴 책 중에 천도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도. 하늘로 가는 길 뭐 이런 뜻인가 본데 어쨌든 천도 편에 보면 윤편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의 윤편이란 수레바퀴 깎는 노인네가 등장해요. 거기. 그 사람은 80이 넘은 사람인데 평생을 수레바퀴만 깎고 살아왔어요. 그 윤편은 수레바퀴를 깎고 있고 그 옆에 젊은 임금은 책을 보고 있어. 임금이 젊다는 것은 이 윤편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도 모시고 그 아버지도 모셨다 섬겼던 사람이라 얘기야. 윤편이 옆에 있는 젊은 임금한테 물어봐요. 왕이시여 무슨 책을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성인이 쓴 책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책을 쓴 성인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윤편이 그러면 왕은 성인이 남긴 찌꺼기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 아니 이 훌륭한 책을 보고 있는데 찌꺼기를 보고 있다고? 넌 내가 보고 있는 책이 찌꺼기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넌 죽는 줄 알아. 윤편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80평생을 수레바퀴를 깎고 있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수레바퀴 깎는 걸 내가 자식한테 전수를 아직도 못 해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깎아라고 말로 해도 잘 안 되고 글로 쓴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깎고 있습니다. 왕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살려줘. 그러면 윤편이 얘기하는 글로 써도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손끝에서 나오는 감각의 완성도, 자기만이 고유한 가슴 속에 있는 이 손끝의 감각의 완성도는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날씨에 따라 다르고 깎는 조금만 헐렁하게 깎으면 나와서 못 쓰고 빠져서 못 쓰고 조금만 빡빡하게 깎으면 들어가지 않아서 못 쓰고 적당히 깎을 수 있는 윤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와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야. 그게 말로 전수되냐 이거지. 글로 써서 전수되냐 이거지. 날씨에 따라 다르고 나무에 따라 다르고 그건 뭐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실패에 대한 경험이죠. 반복적인 실패에 대한 경험이요. 그걸 배우셔야 돼. 그게 복제예요. 복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다시 얘기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어떤 보편적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생산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생산하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과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만들어낸 책, 이념, 이론 이런 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때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책을 써놓은 사람이 그 사건의 답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만 효용성이 있는 거지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성인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애터미 석세스 듣고 애터미 원데이를 듣는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이거야. 성공한 사람처럼. 사업자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야 지금. 뭔 얘기인 줄 아죠? 이론이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지식의 구조물일 뿐이고 움직이지 않는 거고 정해져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침묵은 금이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때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침묵이 금이라고 그랬을까? 지금은요? 지금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거라는 생각, 성인이 됐다는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론이 존재해요? 사건이 존재해요? 여러분 앞에 매일매일 생기는 건 매일매일 단 하나도 똑같은 사건이 없죠. 새로운 사건이 계속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이론, 왜 책을 보고 남의 강의를 들어야 되냐 이거죠. 남의 책을 보고, 남이 써놓은 책을 보고 강의 듣는 이유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답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유사한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유추해낼 수 있고, 그와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자로서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죠. 그걸 응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책을 보는 거 아닌가? 그거요. 책을 본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야 지금. 뭘 배운다고 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야. 그걸 듣고 내가 새겨서 그걸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끝난다 이거야. 행함에 있어서 수많은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거를 끝까지 견뎌내면서 거기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노하우, 그게 진짜 자기 거예요. 남의 걸 듣는 것은 필요하지만 남의 걸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는 건 열심히 잘해요. 세계 역사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젊은 학생들이 총칼 앞에서도 목숨도 무서워하지 않고 데모하고 한일 뭐 항쟁 운동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독재 정권에 맞붙어서 그 학생들 한칠레 FT 할 때 농사꾼들 와가지고 석유를 쏟아붓고 분신 자살한다는 운동. 우리로 하는, 우리 저기 월드컵이야 뭐 월드컵이고 월드컵 축구 월드컵 때 봐봐요. 야 나와 그러면 벌써 딱 빨간 티 입고 맥주를 딱 캔으로 든 거 딱 들고 나와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죽기 살기를 응원했잖아. 그거 일 시켜봐봐 죽인다고 그랬을 거야 아마. 우리로 하는 건 열심히 잘해요. 야 우리 맨날 남편 출근시켜놓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입하고만 하지 말고 여기 문화센터에서 유기농으로 그 건강에 좋은 이렇게 반찬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 준다. 그걸로 성인병 예방할 수도 있단다. 우리 그런 거 배우고 다니자. 어떤 이상을 쫓아가는 것들. 야 맨날 입하고만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건강을 나이 먹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동산이라도 걸자. 건강. 어떤 이상을 쫓아가서 우리끼리 모이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정말 잘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 그 정의와 진리와 뭐 이렇게 도덕과 윤리로 똘똘 뭉쳐있는 학생들. 목숨을 내놓고 막 죽을 만큼 데모하고 총칼 앞에서도 껐도 안 하는 그 학생들. 그 학생들이 나이가 먹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그 학생 수만큼 이 사회가 정의로워졌나요? 응? 요새 저 정치꾼들 보면 알잖아요. 그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들 보면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과 윤리만 가지고도 저거보다 더 잘할 거야 아마. 정의와 윤리로 똘똘 뭉쳐있는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숫자만큼 이 사회가 정의로워졌냐 이거예요. 안 됐잖아.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살면서 이상의 존재, 일상의 존재. 우린 무슨 매일매일 내 일상을 관리하면서 살죠. 다 개인이 각자. 그렇지 않아요? 왜 사건이, 그러니까 내 지혜가 발휘되는 그 사건이 생기는 공간이 일상이잖아. 일상. 왜 내 꿈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5년, 10년에 이렇게 살고 싶다는 꿈과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이 왜 내 일상을 관리하는 데 소홀히 하냐고. 석세스 듣고 강의 들었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문 밖에 나가자마자 보는 사람한테 애터미 아십니까? 내가 오늘 목표에서 중기, 장기 목표 좋다 이거야. 단기 목표는 하루치가 나와야 돼요. 하루치가. 내가 앞으로 보름마다 지난 보름에는 좌우 매출이 얼마니까 내가 앞으로 보름은 좌우 매출을 10만 점씩 더 해야 되겠다. 20만 점 매출 더 늘려야 되겠다. 맨 밑에서부터 판매사 같지만 판매사 안 된 사람이나 아직도 판매사 못 간 사람들은 보름마다 목표치가 나와서 그 보름에 10만 점씩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지 생생하게. 그래 고위의 사람은 고위의 스폰서는 이 사람이 좌우로 10만 점 더 하니까 난 20만 점 늘어났으니까 나도 10만 점 더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길을 올라가 봐봐. 10만 점씩만 더 한다는 목표만 가지고도요. 오토 판매하는 사람 몇 개월 있으면 돼요. 뭐 맨날 뭐 내년에 뭐 하고 뭐 연말에 가서 국장 가고 뭐 그런 것 좀 해도 그런 거 세워두는 대로 당장 보름을 목표로 세우라고. 보름치를. 보름치가 목표가 나서 쭉 따져보니까 아 연말에는 갈 수 있겠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것도 없이 뭐 뜬금없이 무슨 어딜 가긴. 왜 자기의 일상을 소홀히 하냐고. 바쁜 일이 소중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왜 사냐고. 여러분 한 달에 1억 들어오는 게 애들 장난 같아요? 대박 좋아요. 대박 좋아요. 우선 나누는 것부터 해냈어요. 내 돈 아니잖아. 못 가져가잖아. 돈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근면 성실하게 착하게 무례히 행치 않고 살면서 돈 잘 벌어가지고 나눠주는 지체의식, 한 형제 나눠주는 삶을 살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만 가져가냐 그러면 너 1억 기부했구나 잘했다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너 진짜로 내 말대로 잘 살았구나 너 사람 사랑하고 살았구나 많이 베풀며 살았네 그게 다 사랑이요. 사랑의 관계성만 가져가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요. 이 사랑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시간 내면 좀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잘 생각해서 앞으로 새해 들어졌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자기를 좀 깨트는 시간을 가지시고 책을 좀 많이 보시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잘 타려면 제네시스를 만든 현대차의 매뉴얼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답게 행해야 되고 사람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려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은 천지, 이 땅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살아? 무슨 배짱으로? 난 그게 신기해. 나도 처음에 몰라서 그랬지만. 몰라서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들었으니까 주인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 여러분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도 벌리고요. 그러면서 그걸 나누며 살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니라. 더 보람된 삶을 살고 멋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면요. 점점 더 많이 주세요. 너 이쁘다 잘했다. 그래서 잠언서를 좀 많이 보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형통의 지혜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